택배기사,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산소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존재다. 택배기사는 강해야 한다. 헌터들의 공격에 목숨을 걸고 택배 트럭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사람들은 택배기사가 되는 걸 꿈꾼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. 자, 오늘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택배기사 리뷰입니다.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최근에 K 컨텐츠들을 보면서 이거 뭐지 혹시 그건가 싶은 왜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기존의 어떤 뭔가를 보는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, 이 택배기사도 저도 딱 그 예고편과 제목과 그 설정을 보는 순간 코지마 히데오의 데스 스트랜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너무 딱 이 망해버린 세상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택배기사라는 이 설정 자체가 너무 흡사함을 느껴가지고, 이게 뭐지 또 이게 또 어정쩡한 어떤 또 이 아류 같은 또 아니면 짭퉁 같은 그게 나오는 건가 아주 좀 이제 불안함을 느꼈는데, 이것도 또 웹툰이 이제 원작이 있더라고요.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정말 데스 스트랜딩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일지, 아니면 그냥 뭐 택배기사라는 설정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딱히 그닥 연관성이 없을지 내가 직접 또 확인을 해봐야겠다. 다행히 이게 시즌 1, 시즌 2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이 6화로 끝인 것 같아가지고 6화를 봤는데, 일단은 제가 뭐 예상한 것 같은 뭐 데스 스트랜딩 같은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, 역시나 하지만 왠지 모를 이 익숙함, 네, 많은 익숙함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뭐 데스 스트랜딩이랑은 그냥 이제 택배기사라는 거 말고는 뭐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긴 한데, 오히려 이제 본편을 보니 데스 스트랜딩이 아닌, 사실은 이제 또 무수히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다루어지고 무수히 많이 뭔가 익숙한, 네,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, 일단 이 설정부터가 이제 사막화가 진행돼서,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일단 이 대한민국이 사막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 딱 비주얼부터가 일단 이 황색 톤에 이 매드맥스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죠. 근데 뭐 매드맥스 자체가 뭐 황야를 배경으로 하니까 대한민국이 황해가 돼버렸다고 하니 뭐 그런 비주얼이 뭐 사막 비주얼은 뭐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, 네, 뭐 그렇다 칠 수 있죠. 뭐 이 매드맥스 북두해건 이런 또 이제 항상 그 폭도들이 있죠. 이제 여기서 또 헌터라고 나오는데, 참 안타까운 게 딱히 이 헌터들의 존재가 언급된 거에 비하면은 맨 처음에 정말,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이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한 그 용도 말고는 딱히 출연이 없습니다. 뭐 그 뒤에 뭐 택배기사 선발 대회에서 뭐 그냥 조무래기 같이 그냥 장치 같은 느낌으로만 나올 뿐이지, 5-8이라는 이 주인공 택배기사의 입으로 택배기사는 강해야 한다, 헌터들과 그런 폭도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력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. 근데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택배기사가 되길 꿈꾼다는데, 저는 그래서 이거 지금 저 예고편도 다시 보고 1화도 다시 보고 전 6화를 다 본 다음에 다시금 그 처음에 주인공의 멘트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, 왜 결론이 그래서 택배기사가 되기를 사람들이 원하는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. 되게 왜 택배기사가 되기를 원하지? 이게 그 처음 시작부터 저는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, 중요한 일을 한다, 강해야 한다. 근데 왜 그래서 택배기사가 되기를 왜 꿈꾸는 거지?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워낙에 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항상 뭐 이런 디스토피아물이 그렇듯이 뭐 이제 그렇게 한번 세상이 망한 다음에 이제 인구가 확 줄고, 그래서 이제 또 언제나 그렇듯이 이놈의 이 사회, 인간 사회, 이 계급 사회, 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,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망한 뒤에도 그래도 이제 좀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소수의 특권층, 그다음에
뭐 중간층, 그 다음에 이제 대버, 그러니까 이 역 피라미드 형으로 지금 이 세계관도 역 피라미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뭐 코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하로 갈수록 이제 좀 귀하신 분들이 사는 곳이고,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일반 구역, 그 다음에 맨 위가 난민들이 사는 구역,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, 그래서 이제 워낙에 어쨌든 난민 아니면 이제 일반 있는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워낙에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고 망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택배 기사가 되는 게 그래도 이제 뭐 사람들의 뭐 꿈인가?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,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굳이 왜 택배 기사가 왜 그런 이유로 선망의 직업이 돼야 하는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이 택배 기사 선발 대회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, 그것도 그렇고 난 아무리 봐도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직업이 맞는 건가 싶거든요. 네. 아, 물론 뭐 진짜 뭐 힘들게 살아가지고 난민 이제 이었다가 이제 택배기사 되면 그나마 그래도 신원이 이제 확보가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워낙에 이제 힘들게 살다 보니 그 정도만 돼도 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4월이라는 그 주인공의 입으로도 뭐 출세했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, 그러니까 그런 거 치고는 딱히 뭐 그리고 그런 직업이 그리고 택배기사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, 워낙에 어쨌든 이 세계관에서 뭐 택배기사가 선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가 전 이제 처음부터 좀 약간 갸우뚱했습니다. 좀 그렇게 이해가 쉽게 안 됐는데, 오히려 택배기사가 뭐 물건 나르는 것보다 약간 무력이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네. 그 선발대회를 봐도. 뭐 선발대회도 좀 솔직히 저도 좀, 그리고 뒤에 선발대회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실망했거든요. 뭐 선발대회가 왜 이렇게 주먹구 같은 느낌이 들지? 뭐 고작 이게 단가 싶은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좀 더 뭔가 그래도 이게 스펙타클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, 뭐 되게 좀 너무 대충 뽑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뭐 아니면 그 택배기사 선발대회란 게 뭐 그때그때 이제 뽑는 인원과 룰이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이 총 6화에서 설명된 이 택배기사 선발 대회는 저는 굉장히 좀 실망했습니다. 고작 이런 단순무식한, 이미 그 선발 대회만 봐도 택배기사라는 이 직군이 대체, 그러니까 이 직군에 대한 좀 정체성이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, 일단 총 3단계를 거치는데, 첫 번째는 다수를 다 한 방에 몰아놓고서 개싸움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 무조건 살아남은 이제 마지막까지 서 있는 라스트맨 스탠딩이죠. 마지막까지 서 있는 한 명이 이제 진출하고, 2차전은 이제 운전, 그러니까 어떤 레이싱 겸 이제 뭐 격투를 하는 건데, 이 두 번째 운전하는 뭐 그 과정도 어차피, 근데 또 이거 보면 택배 기사들은 다 지금 대형 차들을, 엄청나게 큰 대형 트레일러를 몰고 있는데, 대형 면허가 왜 따로 있겠습니까? 당연히 대형 차를 운전하는 감각과 그 소형차는 엄연히,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차는 감각이 완전 다른데, 왜 또 시험을 볼 때 왜 승용차로 하는 건지도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무튼 뭐 레이싱 겸 또 헌터들과의 뭐 전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하는데, 이제 마지막은 그냥 진짜 무슨 뭐 MMA 격투기 마냥 이제 1대1 대결을 하는 걸로 그 3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한 명을 뽑는 방식인데, 근데 저는 좀 굉장히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선망한다고 하는 택배 기사를 뽑는 과정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싱거워 보이는, 네. 설정상 지금 이 망해버린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는 뭐 대기업 1000명이란 대기업이 이렇게 선망하는 택배기사라는 거를 선발하는 과정인데, 난 그런 거 치곤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같은 느낌이 든다. 일단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, 너무 이것도 약간 운빨에 의존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, 솔직히. 이게 뭔가 택배기사라는 어떤 그 직군의 어떤 그 선발하는 그 사람의 뭐 자격 실력을 좀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느낌보다는 이건 너무 운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. 솔직히 그 1차전부터가 그렇게 몰아놓고 막 개싸움 시키는 것부터가, 이게 솔직히 이것도 좀 운이 엄청나게 작용할 것 같은데,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, 그리고 이거 지금 대충 표현됐지만 무수히 또 어떤 그 안에서 많은 전략들이 벌어질 텐데, 약간 살짝 보여지는 것도 뭔가 좀
센 놈이 있다 싶으면 또 여러 명이 덤벼들어서 일단 센 놈부터 제거하고 또 그런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, 이거는 뭐 아니면 구석에서 잘 도망다니고 이게 좀 체력을 온전하다가 마지막에 어쨌든 어부지리를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, 그래가지고 전 1차부터가 조금 이게 좀 너무 허술하지 않나, 이거 선발 과정이. 근데 2차전도 저는 좀 일단 막 주인공부터가 막 그 탈선을 하고 막 경로 이탈을 하는데 그 순간 실격이 난 아니란 것도 난 좀 갸우뚱했고, 뭐 이거 기준이 대체 뭐지? 이건 약간 조금 규칙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,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참 여러모로 일단 처음부터 그 계속 이제 또 저번에 커넥트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다 계속 그 어디서 본 듯한, 어디서 익숙한 듯한, 이미 내가 기존에 다 본 거 계속 그런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죠.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또 처음에 그 1화를 이제 보는데 이제 또 저도 좀 이거 갸우뚱한 게, 분명히 이제 약간 원탑을 이제 그 김우빈 배우가 맡은 이제 5-8이 난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, 초반 한 4화까지는 뭐 5-8에 또 비중이 별로 없어요. 공동 주인공 아니면 이제 이게 5-8이 아니라 진 주인공은 4월인가 싶을 정도로 4월의 비중이 엄청 큰데, 그래서 이게 결국엔 또 제가 다 싹 다 본 결과 이게 좀 되게 스토리의 그 비중이 정말 산만합니다. 스토리 전개가 산만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뭐야, 주인공이 두 명인가? 아니면은 진 주인공이 4월이었나 싶다고 느낄 정도로, 그러니까 이게 무슨 5-8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4월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송승헌 배우가 맡은 그 류석의 비중,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런과 그 주인공들의 그 스토리 전개와 그 비중 배분이 정말 산만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 말하고 싶은 건 뭔가 싶기도 하고, 게다가 전 솔직히 그 1화에서 솔직히 좀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. 1화 이거 그냥 보지 말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1화의 분위기가 정말 짜증납니다. 그 유치한 전개, 되게 뭐 디스토피아 같은 뭐 그런 암울한 미래 이런 거를 강조한 거 치고는 초반 분위기는 너무 저는 좀 얼척 없었거든요. 되게 무슨 약간 정말 유치하고 좀 삼류적인 그런 그리고 이것도 내가 그래서 계속 저 혼자 계속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뭔가 만화를 옮겨서 그런 건가, 웹툰이 원작이라서 그런 건가. 근데 전 솔직히 최근에 이 커넥트와 이게 연달아서 뭔가 이제 웹툰 원작이라고 그러면 왠지 저는 색안경을 낄 것만 같은, 이게 편견이 생길 것 같은 좀 그런 우려가 들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대사들을 다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좀 봤을 때 이렇게 오그라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건지. 그래서 이 초반에 그 사월이의 그 가족 파트가 좀 너무 좀 진짜 견디기 힘들고, 1화부터 그냥 이거 굳이 그냥 다 보지 말까 정말 고민을 할 정도로, 그러니까 이걸 다 정주행하는 걸 포기하고 싶은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. 1화에서 보다가 솔직히 1화 다 보고 나서도 그냥 이거 보지 말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, 그래도 봤으니까 일단 만약에 2화까지도 정말 보기 싫으면 정말 그 포기하자라고 이제 저는 결심을 했어요. 근데 뭐 또 그래도 뭐 2화 3화 또 그냥저냥 어쨌든 넘어갈 수는 있어가지고 이제 보긴 봤는데, 이제 4화까지는 오히려 뭐 그 김우빈이 맡은 5-8은 딱히 얘는 혹시 페이크 주인공이었나?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히 뭐 얘기가 안 나오고, 이 4월이란 주인공의 이제 성장기죠, 따지면은 얘가 레벨업하는 과정. 근데 아주 솔직히 좀 왜 이렇게 4월이란 캐릭터가 그렇게 비호감인지, 왜 이렇게 엄청나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, 얘도 주인공인데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진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, 또 마지막 가면 또 흐지부지 되지만 아무튼 진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, 왜 이렇게 이 캐릭터가 꼴배기가 싫은지 좀 이제 아무튼 그러다 이미 주인공한테 이렇게 호감이 안 가버리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죠. 이거를 봐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. 1000명이란 회사의 그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를 보면은 또 이것도 굉장히 뭔가 낯이 익은 느낌인데, 딱 그 블레이드 러너 나오는 그 대기업 느낌이죠. 타이렐사 같은 느낌이죠. 타이렐사에 조금의 그냥 동양적인 느낌을 더했을 뿐이야. 딱 봤을 때 왠지 이것도 뭔가 느낌이나 그 인테리어나 구도 이런 게 다
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봤던 그런 느낌이 딱 들죠.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택배 기사가 주인공인 매드맥스틱한 세계관이 된 이 대한민국의 이 디스토피아 사이버 펑크인데 또 뭔가 설국열차 마냥 이렇게 아래 계급의 이 혁명을 꿈꾸는 뭐 이런 정말 또 온갖 뭔가 이 익숙한 설정들의 그 폭풍들, 익숙하고 정말 진부하고 낯익은 이 설정들의 폭풍. 그래서 그리고 또 사화까지 실컷 또 그렇게 사월이를 주인공 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주인공인 것처럼 묘사를 하더니 또 이제 또 이 사월이의 그 비밀이 있죠. 1화부터 또 총을 맞았는데 안 죽었어. 그리고 안 죽었는데 또 아주 알기 쉽게 암시를 줍니다. 이렇게 살이 패였는데 아니 강철이야. 좀 또 솔직히 전 1화를 딱 보는 순간 또 그 드러나는 사월이에 드러나는 그런 강철 보디를 보는 순간 뭐지 이건 또 터미네이터 미래 전쟁의 시작인 건가? 터미네이터 4인가? 바로 전 머릿속에 또 그 강철 몸을 가진 사월이를 보자마자 바로 터미네이터 그 4에서 나왔던 마커스가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. 게다가 안 그래도 이 처음부터 또 매드맥스틱하게 황색 톤의 이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 톤인데 마커스 같은 또 그런 공통점이 또 눈에 딱 보여버리니까 또 뭔가 왠지 모를 제 안에서 한숨이 나오면서 이 탄식을 하게 되더라고 되게. 그리고 난도 그리고 아니면 또 그냥 뭐 사월이의 또 그런 뭐 강철 뼈대 강철 몸에 대한 또 뭔가 그냥 그럴싸한 또 비밀 같은 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. 근데 그냥 얘는 뭐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했다더니 뭐 돌연변인가 봐. 그러니까 돌연변이 딱 그 돌연변이라는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툭 칩니다. 아 얘는 돌연변이야. 얘는 그냥 그냥 그게 끝인가? 그냥 뭐 돌연변이니까 강철 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냥. 혹시라도 또 무슨 뭐 얘도 뭐 실험체였나 아니면은 무슨 그렇게 기계 몸을 이식한 건가 뭐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돌연변이었답니다. 돌연변이어가지고 강철 몸을 갖고 있대요. 네, 그냥 그걸로 그냥 뭐 넘어가더라고. 그 뒤에 딱히 뭐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돌연변이라는 것 때문에 류석이 또 얘가 뭐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그 불치병에 또 이제 이 돌연변이 체질인 사월이가 필요해서 그래서 또 그렇게 써먹게 된다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좀 제가 다 보고 나서 저 혼자 끊임없이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.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지 왜 대체 사월이는 그런 왜 사화까지 비중 있게 다룬 거지? 결국 또 막판에 가면은 다시 또 그 5-8에 집중하느라고 사월의 비중이 또 사라져요 다시 또. 그럼 왜 실컷 초반부터 사화까지 왜 사월이의 그 성장기 같은 느낌으로 왜 묘사를 했는가 스토리를. 딱히 마지막에 가면은 활약도 또 안 해. 갑자기 그냥 정신 잃어가지고 그냥 류석한테 뭔가 이게 피를 제공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일단 사실은 또 류석이 어떻게 보면 이 최종 보스 빌런인데 정말 빌런이 정말 존재감이 없죠. 그래도 저는 그나마 요번에 그래도 의의를 찾자면은 왠지 사실 그동안 항상 송승헌 배우가 참 연기력으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연기력 논란이 항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번에 그래도 그나마 뭔가 내가 봤던 송승헌 연기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그래도 연기력이 조금 느신 것 같더라고요 송승헌 배우가. 저는 의외로 그렇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송승헌 배우 치고는 그래도 이 연기는 괜찮은 걸 약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. 또 뭐 캐릭터가 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왠지 좀 그렇게 야망에 불타는 그리고 아버지를 제끼려고 하는 그런 흑심을 품고 있는 좀 대기업 그 후계자 같은 느낌은 어울렸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뭐 솔직히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봤던 송승헌이란 사람의 연기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일단 빌런이고 최종 보스인 거 치고는 또 좀 애매하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은 모든 게 다 제가 봤을 때 모든 게 다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모든 것이 다 애매합니다. 그 유치한 대사는 덤이죠. 이것도 커넥트에 만만치 않게 커넥트에 지지 않을 정도로 좀 유치한 대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몇몇 부분에서 또 제가 좀 보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또 주인공들에게 협박 당했지만
협박 당해가지고 협력을 요구당했지만 또 배신 때리는 그 악역 부하한테 목이 뭐야 너 잡으러 온 택배기사지 이러는데 제발 제발 좀 그런 대사는 좀 아니 그리고 이것도 막판에 갑자기 급전개도 급전개인데 이게 앞뒤가 또 마지막에 개연성을 홀랑 날려먹습니다. 사월이의 친구 중에서 그 죽는 것도 죽는 장면이 너무 얘는 그냥 얘 죽어서 빨리 또 억지 감동을 자아낼 거니까 얘는 죽어야 돼. 뭐 그 마지막에 걔 친구한테 총을 쏘는데 아무 개연성도 없고 사월이가 그 친구한테 굳이 달려가는 개연성도 아무것도 없고 전 정말 그 장면에서 왜 쟤만 총으로 노리고 싸? 또 군인들은 또 걔만 노려요 총으로. 사월이의 친구만 총으로 노립니다. 딱히 걔가 지금 그렇게 뭐 죽을 만한 뭐 그거 딱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백보 양보해도 죽을 상황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또 걔를 죽여가지고 또 괜히 사월이가 또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게 만들고 억지 감동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또 굳이 사월이는 택배기사들이 지금 완전 반란분자가 돼가지고 지금 수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자기 얼굴을 굳이 마스크를 벗어서 굳이 얼굴을 까고 굳이 그 친구한테 달려가서 굳이 그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지도 잡히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지막에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게다가 그 류석의 이제 충실한 부하인 또 오상무라는 캐릭터를 아니 굳이 그 오상무를 협박해가지고 협력을 이끌어내놓고서는 걔를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다시 보내가지고 걔가 배신 때리니까 오상무가 배신을 했어 이러는데 이건 대체 무슨 어이없는 전개인 건지 이거는 아니 걔를 뭐 확실한 약점을 잡고서 걔를 거기 그렇게 풀어줘서 옆에서 끈아풀이 되게 해야지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보여놓고서는 걔가 만배해서 배신 때리니까는 배신했어 큰일이야 이런 허술한 계획이 어딨냐고 대체. 그래서 5-8과 그 군인 누나 그 소령 그 아니 지금 그렇게 지금 뭐 엄청난 지금 계획을 혁명을 이 나라를 뒤엎을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지금 그렇게 허술에 빠진 그렇게 액션을 한다는 게 저는 정말 마지막 6화에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휘몰아치는데 이 허술한 전개에 그냥 폭풍입니다. 그냥 이렇게 넷플릭스한테 투자 받고 좀 나름대로 저는 블록버스터급의 이제 시리즈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렇게 액션들은 또 이렇게 좀 허접한지 액션들이 되게 좀 길복순도 그랬고 왜 나 같은 사람 눈에도 이렇게 액션 합이 다 보이냐고 왜 이렇게 액션 합이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고 좀 몇몇 액션은 멋있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헛웃음이 나오는 액션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. 이제 저도 좀 또 그런 안타까움을 느낀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택배 기사들끼리 지들끼리 뭔가 이렇게 쌈박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. 이제 뭐 택배 기사들 간에 뭐 약간 여흥인 건지 택배 기사들끼리 싸우는 이제 씬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또 뭔가 준 히로인 같은 느낌의 이제 4-1이라는 또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이 여자 캐릭터의 뭐 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합짠 느낌이 너무 보여가지고 너는 멋진 발차기를 보여줘라고 판 다 깔아놓은 듯한 이제 그런 액션 장면과 좀 체급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제 그런 캐릭터가 오팔 너 나와 막 하면서 이제 또 허세를 떨어대면서 이제 또 5-8은 나? 이러면서 되게 엄청 사실 이 작품에서 5-8은 그냥 이제 멋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. 왜? 멋있음을 몰아준 캐릭터예요. 멋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 나? 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딱 가면서 이제 그 동치 캐릭터가 이야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냥 바로 이제 한 방에 딱 때리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는 5-8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싶었겠지.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너무 허접했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니 주인공의 강함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덩치도 5-8은 주먹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로 강하다.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장면을 너무 너무 잘못 연출했다는 거죠.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직접 보시면 압니다. 진짜 뭐지? 이거 장난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
웃기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참 그렇고 마지막에도 이제 대규모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나마 뜻있는 군인들과 이 택배기사 연합 이제 함께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1,000명의 그 본거지 대기업의 본거지로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뭔가 그 밧줄로 레펠을 잡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 너무 허접하고 너무 CG가 너무 나는 거야, 솔직히 그것도.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정말 장엄하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액션인 건데 멋있어야 되는데 조금 스토리도 솔직히 뭘 말하고 싶은지 정말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정말 잘 알겠는데 그런 의미를 잡으면서 멋있으면서 감동도 주면서 그러기에는 너무 얄팍하고 완전히 실패했죠. 그래서 이제 저는 데스 스트랜딩이랑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걸 본 거였는데 이제 그 데스 스트랜딩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이제 수없이 많은 기존의 짜집기와 기존의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또 이렇게 K 컨텐츠들에서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게 창의력이 정말 이렇게 부족한 걸까? 정말 이렇게 창의성이 없나? 그러니까 유독 또 이런 약간 SF 아니면 블록버스터 이런 장르에 있어서 유독 K 컨텐츠는 정말 창의력이 정말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느껴집니다, 진짜. 그리고 딱 그런 기존의 유명한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 물론 당연히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좀 따오고 모티브를 참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결국에는 그게 너무 얄팍하고 가볍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따오기 때문에 그냥 잡스러운 짬뽕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럼 뭐 한국은 전혀 그냥 뭐 SF 블록버스터 액션 이런 건 그냥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? 또 그렇게 하면 그렇죠. 아무리 뭐 삽질을 하고 실패를 한다 해도 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해야 뭐 또 발전을 하겠죠. 근데 이제 뭐 그 시도 자체는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많이 시도를 해야 또 뭔가가 있겠지. 발전의 여지가 있겠지. 그런 이제 시행착오와 시도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또 뭔가 정말 와 내가 한국 컨텐츠를 보고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 언젠간 나오겠죠.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아직 나오기에는 아직도 참 많이 조금 아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어쨌든 뭐 시도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으나 하지만 냉정하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역시 또 이번에도 아니었다. 네. 제가 너무 혹평만 한 것 같아서 장점도 얘기해야지. 장점은 김우빈 배우가 멋있습니다. 네. 멋있고 그 택배 기사의 패션이 멋있어. 택배 기사의 패션이 그 테크웨어 패션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지나죠. 네. 그래서 그 김우빈 캐릭터와 패션이 멋있었다. 그리고 마스크가 아주 간지나더라고. 마스크가 정말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이 미래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도 이제 그런 특수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. 지금의 그냥 단순한 이제 면 천으로 된 마스크가 아니라 정말 이 택배 기사에 나온 것 같은 뭔가 좀 테크니컬한 특수 필터가 달린 그런 마스크를 쓸 날이 왠지 근시일 내에 다가오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아무튼 뭐 김우빈의 이 캐릭터와 패션, 마스크는 멋있었습니다. 그 디자인은 멋있었어요. 저도 왠지 그 마스크를 쓰고 싶더라고, 되게 패션 아이템으로. 그리고 이제 뭐 송승헌 배우의 연기가 좀 는 것 같다. 그 정도의 의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고 싶습니다. 자, 최근에 그리고 2주에 걸쳐서 마진님과 녹화했던 방송이 한 5개 한 거 중에서 3개를 날려먹었습니다.
정말 너무 눈물 나고 너무 진짜 제가 그래도 참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런 단순 녹음보다 더 복잡한 컴퓨터 작업을 꽤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데 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자꾸 또 아무래도 전이랑 또 이제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 저희는 그냥 단순히 오디오만 녹음했고 지금 이제 영상을 함께 해서 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면은 업데이트를 더 빨리 더 자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쉬워서 그래도 요즘에 제가 업데이트 빈도를 좀 늘려가지고 또 그만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올려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서 좀 뿌듯함을 느끼거든요. 네.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따로 팬레터도 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계좌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또 그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을 받아서 앞으로도 또 뭐 이렇게 저랑 마진님이 잡담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저도 할 수 있는 한에서 또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과 어떤 공감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은 뭐 그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하죠. 그래서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른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